88쪽에 지적공부의 복구가 나오는데요. 지적공부의 복구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조사와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멸실이 됐다든지, 이 멸실은 소멸되었고 분실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멸실됐다든지 또는 크게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멸실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공시기능은 중단이 돼버립니다. 이 공시기능은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적공부를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건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공시기능이 중단된 상태는 짧을수록 좋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승인을 받을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중단된 상태가 유지가 돼버려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따라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요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가 될 텐데, 이 관련 자료 중에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는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은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물론 95점 정도 받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10월 달쯤 가면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쯤 구청장 하고 있을 텐데 계획대로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건 확정된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자료가 되지 못하니까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계획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복구 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관련 자료는 복구 당시 관련 자료가 아니라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여기는 멸실 훼손 당시가 될 테고 여기가 복구 당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면 이 중간 단계에서 그 자료가 위조나 변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자료 가지고 복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멸실 당시에 복구 자료가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출제, 이거 두 번째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출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의 복구 자료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부가 없을 때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갖고 복구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부가 되고 등기부가 없을 때는 법원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출제가 될 테고요. 네 번째가 이제 복구 절차가 출제가 됩니다. 이 복구 절차는 순서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순서를 오늘 볼 겁니다. 복구 절차의 순서. 프린트 보시면요. 없으신 분은 옆에 분과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 1번을 보시겠습니다. 맨 앞에 6쪽에 있습니다. 6쪽. 피셨어요? 네. 요 복구 절차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복구 절차 순서를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복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이에요. 왜냐면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자겠죠. 소유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면적이니까 면적 위주로 복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볼 거예요.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했죠.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하게 돼요. 이를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구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각종 관련 자료들이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자료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러면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급을 안 하느냐? 안 해요. 왜? 좌표 등록부는 항상 존재하는 장부가 아니죠. 맞습니까? 또한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존재하는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관련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장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대장과 도면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항상 작성하는 게 아니죠.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축적 변경 측량 CC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가 존재합니다. 또한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특수한 장부일 뿐이죠. 항상 존재하는 장부가 아니에요. 항상 존재하는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만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구 자료 조사를 통해서 각종 자료들이 수집되는데 그 수집된 자료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대부분 문자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대부분 그림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복구 자료도라는 표현이 있죠. 도면이란 뜻이에요.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물론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할 겁니다. 그러면 조사된 면적도 있고 측정된 면적도 있는데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 첫 번째,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즉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굉장히 작다면 조사된 면적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왜요? 대장이 더 완전한 형태의 장부라고 했죠. 따라서 조사된 면적에 우선순위를 둬서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즉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굉장히 큰 경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 없고 측정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조사된 면적은 존재하는데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된 면적 하나만 존재하죠. 그러면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때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의 측량을 복구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복구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의 복구 자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자료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는 잘못된 자료일 테고 기존의 자료에 근거를 둔 경계화 면적도 잘못된 경계화 면적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할 때 손해가 발생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의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조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까지 설치가 돼서 절차가 다 끝났다면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만이 있는 자 나타나라고 이의신청을 15일 이상 게시하고 불만이 있는 자 나타나라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은 게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까지 완료가 됐다면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10번 이상 할 테니까.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지적 공부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합니다. 이를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구 자료가 조사가 되면 이제 자료가 수집이 됐을 텐데 그 수집된 자료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두 번째,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대장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도면의 등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구 자료도를 작성합니다. 이 복구 자료 조사서에서 면적을 조사해내고 복구 자료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이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이 일치한다면 아무 면적이나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이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일치하지 아니할 때 첫 번째, 그 차가 굉장히 작은 경우, 즉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왜?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이 더 정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차가 큰 경우, 즉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큰 경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조사된 면적, 차가 큰 경우에는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된 면적도 신뢰할 수 없고 측정된 면적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측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조사된 면적은 존재하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면적을 측정하지 못한 경우, 즉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도 조사된 면적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복구 측량에 들어갑니다.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와 기존의 자료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복구 측량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복구 자료에 근거한 그 경계화 면적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경계화 면적이 조정될 때 손해 발생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자의 동의를 받아서 경계화 면적을 조정하게 됩니다. 경계화 면적이 조정이 된다면 그 조정된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알려준다. 게시를 합니다. 게시 기간 내에 불만이 있는 자 나타나라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의 신청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다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네, 아직 여러 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 외울 겁니다. 책을 보시는데요. 책을 어디를 보시냐면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91쪽을 보십니다. 91쪽. 91쪽의 가운데에 동글뱅이 8번 있습니까? 있죠. 이걸 체크하십니다. 이해를 해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즉 대장 형태는 복구되었는데 도면 형태가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도면은 아직은 복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장 형태는 복구가 됐는데 도면은 아직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 토지가 축적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도면은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적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이 됐다면 복구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왜? 토지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2쪽에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가 나오는데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것도 프린트로 보겠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달 연속해서 두 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번째니까 프린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1, 2월 달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7쪽 보십니다. 7쪽.
그래서 11월부터 2월 달까지 제가 맨날 판서하던 그림이에요. 판서하던 그림이니까 지금은 이제 말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그림을 보세요. 제가 판서했던 그림이에요.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텐데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죠. 조사와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수집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와 종된 정보로 나눠지죠.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주된 정보, 종된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종된 정보가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할 테고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될 겁니다. 이때 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을 토지 이동, 달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 변경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것,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중에 토지 이동에 추가가 된 겁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게 바로 신규 등록을 얘기하는 것이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것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토지 이동은 변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변경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변경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 변경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바를 지적공부에 반영해야 되죠. 이를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이를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 이동 정리라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것, 달라지는 것을 소유자 변경이라고 얘기했고 달라진 바를 지적 공부에 반영해야 되죠. 이를 정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 부릅니까? 지적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걸 지적 정리라고 하고 지적 정리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토지 이동 정리와 지적 정리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지적 정리에는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토지 이동 정리와 지적 정리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이때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은 토지 이동이죠. 그래서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토지 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 토지 이동, 두 번째 특수한 토지 이동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반적 토지 이동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를 일반적 토지 이동.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은 골고루 출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기계적으로 자꾸 읽으셔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일반적 토지 이동 뭐가 있습니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거는 공통점이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경우예요. 오른쪽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두 문자를 따서 외우셨죠? 등축지토행이라고 암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등축지토행. 이제 신규 등록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신규 등록부터.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신규 등록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신규 등록. 이건 책을 갖고 계셔도 돼요. 책을 보셔도 돼요. 신규 등록은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보통 이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하는 미등록 토지는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든 경우. 뭡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은 바다란 뜻이에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가 나타났다면, 즉 공유수면 매립지가 나타났다면
예전에는 바다였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토지로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이라고 부를 겁니다. 두 번째, 무인도를 처음 발견했다는 겁니다. 무인도를 처음 발견했다면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따라서 이때도 신규 등록하게 될 겁니다.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자는 지적공부의 소유자로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자로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등기부는 증명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처음에 등록하는 것이라서 등기부가 존재하기 전 단계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서 등기부가 소유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고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시기 전에 2번을 보십니다. 신규 등록의 신청. 며칠 이내에 신청합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마냥 기다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권으로라도 등록하게 됩니다. 원칙은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거기 4가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좀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또는 사본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갑이 소유자임이 표기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자를 소유자로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거죠. 따라서 가장 공정한 국가기관인 법원이 인정한 자라서 그 판결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때의 정본은 원본과 다른 건데요. 원본은 원래의 판결서를 원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원본 형태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고 피고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본은 원고 피고에게 주지 않는다면 답답하겠죠. 따라서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 판결서를 한 장 주는데요. 이를 정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본을 복사를 해서 법원에 정본이라는 사각형 직인을 찍어서 이걸 나눠주게 돼요. 이를 정본이라고 불러요. 복사본인데 복사본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원고 피고에게.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본도 들어가 있죠. 특이하게. 그럼 이 사본은 단순한 복사본을 의미하는데요. 왜 이것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냐면 사본이 제출이 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법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본도 소유권 증명하는 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기억만 그런 게 아니라 2번 니은 디귿도 똑같죠. 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본 갖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그 매립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우리 민법에 의해서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립한 자가 소유자예요.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신축한 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한 자가 민법에 의해서 소유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매립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메꿔서 토지로 만들 때, 즉 매립할 때 주무관청, 간헐관청에 승인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허가도 받아야 되고 다 매립이 끝나면 승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 승인하는 자료가 뭐냐면 준공검사 확인증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는 매립한 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매립한 자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요게. 그래서 두 번째 외우십니다. 준공검사 확인증. 첫 번째 뭐라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뭐라고요?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는 기타니까 따로 안 외우셔도 되겠죠. 리을을 보십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예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맞습니까? 신규 등록 신청할 단계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등기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등기부도 없습니다. 지적 공부도 없어요. 그러면 그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등기부도 없고 지적 공부도 없다면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민법에 의해서 누구 소유입니까? 국가 소유죠. 즉 국유재산입니다. 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이 국유재산을 누구에게 넘기겠다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되겠죠. 계약 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즉 협의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협의서, 계약서 같은 뜻이에요. 다시요. 이 등기부도 존재하지 않고 지적공부도 존재하지 않다면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면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총괄관리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관리청으로서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협의서 안에는 국유재산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문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그 협의서는 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무대뽀로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협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자체의장이 협의한 서류, 협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는 협의서. 그렇죠. 네 번째 기타.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맨 마지막에 동글뱅이 2번에 거기 확인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확인 동그라미 치십니다. 지적소관청이 갖고 있다면 구태여 제출할 필요 없이 확인으로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면, 이미 갖고 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록전환을 보겠습니다. 등록전환.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가 처음에는 어디에 등록이 됐느냐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이 됐더라는 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불러요. 토지는 지목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28개. 이 중에서 10개의 지목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그렇죠. 나머지 18개는 어디에 등록합니까?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 이런 토지는 어디에 등록됩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효율적 관리도 필요 없는 토지들, 이러한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아까 외우셨죠?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목, 도, 임입니다.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묘지,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규모가 너무 커서 거래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로, 임야. 전부 다 지목이 부호예요. 그러면 이 토지가 처음에는 이 지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디에 등록되겠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지목이 이쪽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할 수 없을 겁니다. 옮겨서 등록해야 되겠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등록 전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즉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두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금방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쪽에 등록되는 지목이었는데 이쪽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뀌었다면 효율성을 좀 더 높여야 되겠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1,200분의 1이 더 많아요. 왜냐면 시골의 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지역은 거의 6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도면이 좀 더 정밀해집니까? 임야도보다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이 경계가 좀 더 정밀하게 그려지겠죠. 도면의 정밀도가 높여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경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경계 바뀝니까? 바뀝니다. 경계가 바뀐다면 면적도 바뀌겠습니까? 면적도 바뀝니다. 그렇다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경계, 면적, 좌표 다 정밀하게 다시 수집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정밀하게 수집해야 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불러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정밀해질 테고 면적, 경계, 좌표가 정밀해져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한데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요?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됩니다. 경계와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됐다면 이 정밀해진 경계와 좌표를 가지고 면적도 보다 정밀하게 수집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때의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됐다면 그 정밀하게 수집된 경계와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새로 측정해내는데 이를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하게 되면 여기에 등록이 이루어지면 등록 전환이 이미 된 면적, 등록 전환된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의미와 요 의미 차이점 느끼십니까? 네? 토지대장에 등록된 이후의 면적을 등록 전환이 된 면적, 토지대장에 등록되기 직전의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 구별되시죠? 네. 그런데 이건 생략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등록 전환 면적이라고 불러요. 보통 생략을 해서. 그런데 이 임야대장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면적은 어디에 등록된다고 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이 임야대장에 10,000제곱미터로 등록이 됐는데 새로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까? 작죠? 따라서 이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합니다. 11,000제곱미터로 등록하고 이 차는 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차가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10,000제곱미터로 등록된 상태에서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1,000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등록해요. 11,000제곱미터. 그리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차가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이건 너무나도 잘못 등록된 면적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고칩니다. 11,000제곱미터로.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소송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걸 고치는데요.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칩니다.
신청이 없어도 너무나도 잘못된 면적이라서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리하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임야 대장은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되는데요. A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누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느냐면 갑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소유자는 A입니까? 갑입니까? 네? 임야 대장에는 소유자가 A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야 대장에 등록된 내용은 전부 다 토지 대장 옮겨서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소유자는 A로 등록합니까? 갑으로 등록해야 됩니까? 네? A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고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를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고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등록 전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개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 등록 전환 제도는 첫 번째, 이건 등록 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건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왜요? 정밀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정밀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죠. 등록 전환 제도의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건 등록 전환이지만 그 역은 등록 전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두 번째, 이 등록 전환 제도는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이쪽 지목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게 등록 전환 아닙니까? 따라서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합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설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등록 전환을 일단은 합니다. 이때는 지목이 안 바뀐 토지도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세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임야도예요. 그리고 이쪽은 지적도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바꾸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임야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토지들의 지목이 뭐냐면 임야로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 모든 필지가 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야니까 당연히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짓습니다. 다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있죠. 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로 바뀐 겁니까? 대지로 바뀐 겁니다. 대지는 어디에 등록해야 될까요? 가장 비싼 땅이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들은 전부 다 이쪽에 등록이 돼야 돼요. 이쪽에.
물론 똑같이 안 그려도 돼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니까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뭐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서 등록해야 되겠죠. 다 지목이 뭐로 바뀝니까? 대지로 바뀌겠죠. 그러면 더 이상 임야도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야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너무 많이 지웠네. 그런데 요거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목이 안 바뀌었죠? 그래서 나머지 토지들만 이쪽으로 옮겨서 등록한 겁니다. 나머지 토지만. 그렇다면 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켜야 되겠습니까? 요 한 필지, 요 싸가지, 네, 아니요. 요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킨다는 건 비경제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 필지 하나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키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양쪽을 관리해야 됩니다. 양쪽을 소관청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져요. 따라서 이는 비경제적으로 봅니다. 비경제적이란 얘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비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쪽으로 옮겨서 등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개를 관리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관리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이쪽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옮겨서 등록해야 되는데, 지목은 안 받겠죠? 뭐로 등록하겠습니까? 임으로 등록하고, 이거는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걸 말로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위해서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면, 비합리적인 건 제거돼야 되죠? 따라서 나머지 토지마저도 등록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 토지는 지목이 바뀐 적이 없어요. 따라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그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요건 마찬가지로 임야도입니다. 그런데 이 임야도의 토지가 지적도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전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이 안에는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 지목은 전부 다 임입니다. 즉 임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소유자들이 여기를 다 개간을 합니다. 개간. 밭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개간을 하게 되면 이건 다 뭐로 바뀌는 겁니까? 네? 밭전자 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전은 임야대정에 등록하는 토지가 아니에요.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등이 없죠. 그러면 전이니까 다 얼로 바꿔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바꿔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똑같다고 간주하겠습니다. 모양이. 그러면 여기 전으로 다 개간이 됐으니까 이쪽에 전으로 등록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문제는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을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등록 전환은 실질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질을 갖고. 사실상 형질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임야도입니다. 이 임야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그어졌다면
이 안에 들어오는 토지들은 이제 관리지역이 됩니다. 즉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위해서 어디 쪽으로 옮겨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안에 들어온 토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용도가 안 바뀐 토지도 있겠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단 등록 전환했지만 용도가 안 바뀐 토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거 말로 암기하실 수 없으세요. 암기 안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적이라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합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합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 전환을 합니다. 다만 용도가 바뀌지 않은 토지라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이 등록 전환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축척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척의 변화는 축척 변경 제도와 같은 의미이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축척 변경 제도와 같은 의미이냐? 만약에 축척 변경 제도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공간정보법에 규정되어 있는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들은 전부 다 이 등록 전환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라고 했죠.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축척 변경 제도예요. 그런데 이 등록 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면 요게 다르죠? 맞습니까? 따라서 등록 전환의 축척의 변화는 축척 변경 제도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축척 변경에 관한 공간정보법의 규정은 등록 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출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등록 전환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는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은 등록 전환이지만 그 역은 등록 전환이라고 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지도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이런 내용이 나올 테고 신청, 이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될 겁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 전환을 할 겁니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 나와 있죠.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거 암기 절대 안 돼요. 그림을 통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암기가 됩니다. 또 세 가지. 그 다음에 첨부서류 투치줄을 보시면 확인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네, 확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처리 절차 동글뱅이 1번 나와 있는데요. 동글뱅이 1번, 2번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면적은요.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그게 1번에 나와 있고요. 2번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토지대장의 소유자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리고 3번, 4번은 나중에 저절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분할
분할과 합병까지 볼 거예요. 분할과 합병까지 5분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다 했던 거라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네,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렀고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할과 합병은 반대의 개념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분할은 원칙이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분할을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분할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다면 신청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유자의 자유의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예외가 자주 출제되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의무예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해야 되느냐? 여러 번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는 가수원이에요. 한 필지 토지고 가수원이라는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에는 뭐로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지목이 토지의 표시가 가수원으로 등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소유자는 갑인데요. 소유자는 갑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사과나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원 농사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고 있던 집을 팔고서 여기다가 주거용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용 건물은 가수원의 필수 시설일까요? 아닐까요? 필수 시설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수원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가수원에 포함시킬 수 없고 또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대지죠. 그렇다면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양입지도 될 수가 없어요. 필수 시설물 부지도 아니고 양입지도 될 수 없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물 부지는 이건 대지죠. 이 대지는 양입지도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필수 시설물 부지도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대지는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이 부분을 한 필지로 해서 별도의 지적 공부를 만들어야 돼요. 대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다가 같이 대로 표기할 수는 없죠. 일필일목의 원칙상 안 되죠. 따라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바꿀 겁니다. 되셨습니까? 두 번째, 합병. 이 합병도 분할의 반대의 개념이니까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합병을 신청할지 말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때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분할을 합병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어느 경우라고 했습니까? 철, 제, 천, 구, 유, 수, 학,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부, 채, 공, 장. 이 지목이 될 때는 즉 이 토지들이 철제, 천구, 유수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60일 이내에. 전부 다 지목의 부원인데요. 공통점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지목들이에요. 공익적 사업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신청해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지목의 부원인데 요것만큼은 지목의 부원 아니고요. 요건 공동주택의 부지인데
공동주택의 부지에서 그 부자를 딴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목의 부호예요. 철은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는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동주택의 부지, 체육용지, 이건 뭘까요? 네? 공장용지는 장이죠, 장. 공원, 그 다음에 이건 공장용지. 그렇죠.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에 이상한 지목 하나 집어넣고서 틀린 지문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 있네. 뭐가 빠진 게 묘지 하나 집어넣고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합병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합병에 의해서 한 필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합쳐져서 한 필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합병 요건 안에 한 필지 성립 요건이 들어가는데, 한 필지 성립 요건 뭘까요?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게 합병 요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4개의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 그 4개의 요건은 나중에 할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민법 지식이 좀 제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신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요건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하간 요거는 좀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병까지 봤다고 간주하고요. 102쪽을 한번 보실까요? 102쪽. 102쪽에 합병 요건 나와 있죠. 그 합병 요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한 필지 성립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필지 성립 요건, 지소, 지지, 축도. 그리고 몇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실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다음 주에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처리 절차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필지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지는 것이 분할이라고 했죠. 그러면 분할의 경우에는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까? 왜요? 경계를 새로 그려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분할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왜? 경계가 새로 그려지니까 면적을 다 측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인데, 합병은 측량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돼요. 도면상 이렇게 지웁니다. 도면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워버리고 끝나요. 따라서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면적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죠.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에서 측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합병의 경우에는 이 덧셈만 하면 돼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연필 갖고 종이에다가 덧셈하면 돼요.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합병까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별로 볼 게 없고, 다음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는 공간정보법 끝낼 겁니다. 다음에 2시간 정도 공간정보법 끝낼 거고요. 이제 등기법 곧장 들어갈 겁니다. 등기법을. 그래서 등기법도 좀 준비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문제풀이 할 때 이 뒷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오늘 가능하면 공간정보법을 끝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5회가 주어졌는데 하루는 공간정보법 끝내고 4회는 등기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제가 설명한 게 거의 공간정보법에 있으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